2016 리우올림픽 남자 평영 100m 결승.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에서 이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했을까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두희 수영교실입니다. 오늘은 평영 팔동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팔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영 팔 돌리기를 처음 배울 때 보통 팔꿈치를 세워서 하이엘보 각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하이엘보 동작이 평영을 느려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이엘보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면적을 만들어줘서 물을 그대로 뒤로 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유형, 배영, 저병에서는 물을 있는 그대로 뒤로 밀어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평영에서는 하이엘보를 만들어도 물을 뒤로 밀지 않고 안쪽으로 모아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쪽으로 모아주는 동작을 한다면 하이엘보를 하지 않는 쪽이 효율적이에요. 평영 하이엘보 팔 돌리기와 그냥 스트로크를 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하이엘보를 안 했을 때는 먼 곳에서부터 물을 많이 가져오는 게 보이죠? 하이엘보를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집니다. 게다가 세 동작이면 끝날 수 있는 평영 팔 돌리기 동작을 하이엘보를 세우면 네 동작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하이엘보를 만들면 팔꿈치가 고정되고 손이 안쪽에서 회전해야 합니다. 이때 동작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팔 벌리기, 팔 구부리기, 안쪽으로 당기기, 찔러주기. 네 단계가 됩니다. 반대로 스컬링 중심으로 하면 당기고 안쪽으로 모아주고 찌르고 세 단계로 끝납니다. 스트로크 시간이 짧아지고 물을 제대로 잡는 구간은 길어집니다. 평영 50m,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애덤 피티 선수와 경쟁자 선수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덤 피티 선수는 팔꿈치를 세우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게 보이죠? 간결한 동작으로 물을 깊게 잡아서 가져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수들을 볼게요. 하이엘보를 세우고 이 선수도 하이엘보를 세우고 또 이 선수도 하이엘보를 만들어서 수영을 하고 있죠. 추진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작을 해서 움직임은 크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동작이라는 걸 경기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세계대회 본선에 출전한 선수들인 만큼 재능이나 신체 조건이 각 나라에서 최고 수준이고 실력도 월드 클래스라는 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는 피지컬이나 재능이 아닌 사용하는 기술의 차이입니다. 좋은 기술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평영에서 중요한 건 팔꿈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궤적으로 손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평영 팔동작의 목적은 물을 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물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이엘보를 만들려고 하면 팔꿈치가 고정되면서 정작 물을 잡아야 하는 손에 집중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움직임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스컬링 중심의 팔동작을 사용하면 손이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간결하지만 정확한 동작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더 강한 추진력과 더 빠른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이엘보를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정확한 움직임으로 물을 잡는 것입니다. 평영 기록을 줄이고 싶다면 팔꿈치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물을 깊게 잡고 안쪽으로 모아주는 감각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